앞으로 우리가 강의와 실습에서 계속 사용해 나갈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무료로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강의를 놓고 하는 현재 시점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9가 이제 프리뷰 버전으로 배포가 되고 있고요.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은 커뮤니티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9 프리뷰 버전으로 진행이 될 텐데 여러분들은 가능하시면 커뮤니티 버전으로 다운을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미 커뮤니티 버전을 다운받아서 쓰고 계시면 이걸로 그냥 진행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2017과 2019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거의 유사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주 뭐 응용 기능에서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내가 코딩할 때 인터넷으로 친구가 같이 본다든지 뭐 이런 기능이 추가가 돼 있는데 처음에 초보자들이 입문을 할 때는 필요가 없는 기능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아무거나 편한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는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거고요. 이제 중간에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를 만나시게 될 텐데 이때 반드시 요 C++ 여기를 체크해서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 C가 아니고 C++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개발해서 배포할 때 내부적으로 C++를 설치를 하면 C 언어도 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는 나중에 파이썬도 배울 거예요. 뭐 노드.js 뭐 이런 거 배울 거예요 하면은 이런 거 설치하시면은 마찬가지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C나 C++ 외의 다른 언어들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거는요. 여러분들이 저는 파이썬 하려다가 그냥 안 할래요. 나중에 할래요. 이러실 때는 인스톨러를 다시 켜서 옵션을 바꿔주시면은 제거가 되고 또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서 다시 배포를 했다면 그때 또 다시 설치를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설치하실 때는 여기에 나오는 목록들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좀 유연하게 여기 있네 이러면서 찾아갖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언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공부를 시작을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영어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래서 언어팩도 설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어팩 영어를 설치하시면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개발용 도구들은 이제 한국어를 아예 지워놓고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하셔서 옵션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설치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버튼이 활성화가 되고 그걸 클릭하시면 이제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그 외에 뭐 필요하시면 뭐 자잘한 옵션들도 바꾸실 수 있으니까 한 번씩 훑어보시는 것도 좋겠죠. 자, 인스톨러는요.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할 때만 호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설치가 끝난 다음에도 얼마든지 실행을 시키고 옵션들을 바꿔가면서 설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설치하실 때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뭐 이상한 것 같아요 하셔도 절대 불안하실 필요가 없고요. 나중에 얼마든지 옵션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호출하는 건 제가 뒷강의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초보 때 프로그래밍 공부를 시작하실 때는 가급적이면은 이제 파일 이름이나 경로에 영어만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한글로 해도 돼요. 되는데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실력이 좋아져서 이것저것 하다 보면 문법이나 뭐 내가 알아야 되는 뭐 중요한 뭐 기술, 학문적인 내용, 뭐 과목에서 이렇게 소개해 주는 내용, 이런 내용 말고 전혀 상관없는 데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꽤 높아요. 뭐, 뭐 이렇게 동영상 강의에서 이 파일 이거 받아갖고 하시면 돼요라고 했는데 따라해 보니까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상당 부분이 그 한글을 사용할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국어를 다루는 것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일단은 저는 영어만 사용하면서 공부를 해나가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자체도 영어 버전으로 바꾸시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바꾸실 수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끝내시고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을 시작을 하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되고요. 다음에 2019를 시작을 시키면은 조금 화면이 달라요. 이런 게 잠깐 뜨는데 그 2017보다 약간의 편의 기능이 더해진 정도예요. 뭐 근본적으로 기능이 달라진 건 아닙니다. 이때 요걸 누르면은 비주얼 스튜디오가 아예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제 요걸 누르시거나 혹은 뭐 조금 더 이렇게 도전적으로 미리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기능 한 번씩 시도해 보시면은 뭐 재밌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Continue Without Code 요걸 클릭을 하시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2017과 거의 비슷한 화면으로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 코드를 어떻게 만들지 또 진행을 해 나가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점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는 기본적으로 무료인데 이제 조건으로 걸어 놓는 것 중 하나가 개발자로서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 가서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로그인을 하길 바래요. 네, 뭐 저는 요거 크게 문제될 내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학교나 어디 교육기관 같은 데서 미리 단체로 구입한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실 때는 이 개인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뭐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뭐 연습을 하신다거나 뭐 독학을 하신다거나 뭐 집에서 숙제를 하신다거나 할 때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어카운트를 하나 만들고 로그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하실 때 좀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각자 이 강의에서 보신 대로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 강의에서 여러 가지 함께 실습과 함께 공부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